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고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어떤 시장이라 좀 느끼긴 어려웠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NFT 쪽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요 정도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양극화가 시장 안에서 좀 셌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4~5%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 어떤 수요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되죠. 그래서 어쨌든 좋진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이제 유럽 승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어떤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쪽은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시세인데요. 오늘 대장주가 좀 교체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이 흐름 자체가 쉽게 단실 내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이따가 좀 드리겠지만 연말 안짝으로는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NFT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8% 상승해서 2962포인트, 상승 종목수 300종목, 하락 종목수 540종목, 그래서 하락 종목수가 한 200여 종목 이상 많았던, 그리고 거래대금도 10조가 안 되는, 오늘 삼성전자도 거래대금 1조도 안 되지, 1조 넘는 종목이 없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탄력이 둔화됐다?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 삼성전자도 7,800억 거래대금, 밑에 있는 딴의 기업들도 5천억, 4천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급감한 거예요. 시장에서 일부 테마들, 일부 섹터만 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타오르는 그런 흐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어떤 시장의 흐름은 개별 업종, 개별주 장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0.62% 상승했습니다. 1008포인트 마감했고요. 11조 원 정도. 그러니까 개별주가 조금 그래도 좋으니까 코스닥 거래대금은 그래도 기본 정도 하는 수준 정도죠. 그래서 500여 종목 상승, 840 종목 정도가 하락 종목 수가 한 300 종목 이상 많았던, 조금 체감적으로는 좀 좋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죠. 오늘 수급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300억 매도, 기관은 27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22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5000계약 이상 좀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 증시 주변 자금은 60조 원 중반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65조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안정된 시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신고가 흐름을,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3대 지수 모두 이제 크진 않지만 이제 오른 채 마감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 증시 0.75% 정도 빠졌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소폭 좀 오르면서 분위기는 국내랑 비슷했던, 국내장과 비슷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전체 수급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으로 이제 어제는 좀 많이 매도했는데 오늘은 양쪽에서 모두 순매수. 외국인은 500억, 기관이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전기전자도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1,400억. 외국인도 240억 해서 바이오 쪽하고 IT 쪽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서비스 업종으로 외국인이 400억, 기관이 800억 해서 서비스업, 이제 네이버 중심이겠죠. IT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적진 않게 샀죠. IT 쪽으로 좀 산 것 같고, 디지털 컨텐츠, 제약 쪽으로 샀고, 골고루 샀네요. 그래서 이따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급 쪽으로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뭐 변동 없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하면서 중장기평을 그래도 위에서 계속 노네요.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좀 강했네요. 2.3%. 사실 뭐 메타버스의 어떤 뭐 선두주자? 이렇게 기사도 나는데 어쨌든 로블록스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30%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이버가 거기에 좀 반응했다 볼 수 있죠. 제페토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블록스의 어떤 영향권을 오늘 좀 좋은 어떤 영향권을 받았다. 그래서 2.3% 시장보다 이제 월등히 강한 흐름. 기관도 10만 주, 외국인도 8만 9천 주 정도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해서도 오늘 강했던 게 로블록스 영향 같다. 카카오도 0.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좀 체크드리 못할 것 같은데 그 웹툰, 웹소설 이제 콘텐츠 쪽으로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괄목할 만한 그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도 1, 2위, 웹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북미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세계 이제 콘텐츠를 좀 이제 웹툰의 웹소설 이런 쪽을 장악해 나가는 그 두 기업의 어떤 행보 굉장히 재밌는 어떤 관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0.3% 상승. 하지만 셀트론이 이제 4.3% 상승하면서 강한 어떤 흐름을 두드러기게 보여줬죠. 카카오뱅크 2.5%. 그래서 이번 주 보호예수 풀리는 거 이슈 있었던 기업들이 최근에 약세였는데 카카오뱅크도 어제 저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이제 어제 저점 밑꼬리 그리면서 오늘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되돌림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보호예수 있었던 종목들이 회생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급반등했죠. 8.9%. 오늘은 조금 되돌림 나오는 흐름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10% 상승하면서 리비안이 상장 앞두고서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거 시총이 12조죠. 12조 하면서 2차전지 섹터를 전체를 이제 같이 견인한 그런 흐름이 전개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도 이제 3에서 4% 상승, LNF까지 이제 5.9% 상승시키는 흐름들, 위메드는 여전히 이제 강한 흐름들, 첨보도 오늘 9.7%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아프리카 TV는 뭐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3.7% 상승, 에코프로도 이제 2.4% 상승, 컴투스 오늘 NFT가 완전 강세였죠. 위저 스튜디오 같이 또 메타버스 이런 쪽은 완전히 오늘 좋았습니다. 동아기업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었고요. 게임주들 전반으로도 좋았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좋았고 펄어비스도 이제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감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엔터 쪽도 좋았어요.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 3%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엔캠 2차전지 역시나 이제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셀트론 그룹주 빼고는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SK하이닉스가 800억, 네이버도 800억.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두드러지게 좀 수급 좋았고 시세도 좋았죠. 셀트론도 이제 500억대. 오늘 2차전지도 좋았기 때문에 SKC라든지 SDI 이런 쪽으로도 후성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 크래프톤 좋았던 것 같고 넷마블 이런 쪽 그리고 NHN이 이제 NFT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수급도 동시에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코스닥 보면 이제 2차전지 뭐 NFT 메타버스 쪽이 완전히 장악했네요. 셀트론 그룹주가 두 개가 또 60억 220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첨보가 300억 외국인 오늘 많이 샀습니다. 비덴트 같은 이제 블록체인, 빗썸 주식 더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들, 위메이드, 2차전지 장비, PNT 회사 60억 들어오면서 8% 급등.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오늘 40억 들어오면서 6% 상승시켰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쪽도 있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 좀 많이 장악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위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수급이 지금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쪽에 집중화돼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오늘 좀 좋았고, 바이오는 좀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화두가 NFT 메타버스가 좀 되고 있는 건 뭐 수급에서도 명확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슈 체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오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슈 체크할 부분은 역시나 셀트론 쪽이죠. 오늘 시총 상위 30위권 내에서도 이제 셀트론이 가장 강한 어떤 5%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뭐 요 소식이 아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유럽에서 이제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레키로나의 어떤 수주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또 상당히 또 좋은 효능을 이제 임상을 또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변동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요도 분명하게 있고 포지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식 승인으로 가는 이런 어떤 과정은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주가도 우호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유럽 의약품청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뭐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내면 뭐 한두 달 내로 이제 정식 허가가 떨어지는 그런 절차로 이제 가는 건데요. 어쨌든 승인 권고 의견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했다는 부분이 이렇게 또 기사에 또 났습니다. 여기 또 자세하게 기자님이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또 캡처해서 올려주셨고,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에 좀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레키로나는 일단은 그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판 허가 신청서가 EMA에 제출된 거죠.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은 EMA 요청을 받아서 지난달 4일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시판허가 신청서를 냈죠.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고 삼상에 대한 데이터, 뭐 유럽에서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유럽 EMA에서 승인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두 달 내로, 빠르면 한 달 내로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상,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오픈을 하니까 또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질 거고, 가장 먼저 또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또 수주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총 주가에는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EMA는 주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로슈리제네론 시판허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CHMP는 이번 회의에서 로나프레브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서 구두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해서 뭐 계속적으로 GSK, 뭐 비어 이런 쪽으로도 이제 롤링 리뷰를 계속 하면서 승인 절차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항체 치료 중에서 가장 빠른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 셀트론의 레키로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셀트론의 주가 최근에 너무 처참하게 좀 밀리긴 했는데요. 이 구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그냥 하나의 박스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나 대외적인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변동성을 크게 또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음봉 크게 보인 거를 다 장악하면서 이제 위로 올려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앞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음봉 크게 만들어졌지만 다음날 양봉으로 다 이제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을 장악하고 5일선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보다 또 이제 나쁘진 않은 어떤 형태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뭐 다 비슷하긴 하지만 체크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다 장악을 하고 5일선 오늘 돌파를 해주는 그런 형태. 셀트론 제약 역시 완전 장악 못했지만 5일선을 찌르고 뭐 돌파한 건 아니네요. 하여튼 이런 어떤 흐름들. 어쨌든 이 구간대에서는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어떤 박스 라인대를 좀 만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건 NFT 쪽이죠. NFT 쪽에서 이제 대장주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다 보여져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장주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위메이드였는데, 뭐 위메이드도 오늘 3.5% 상승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쳤다는 것 자체의 어떤 종목이 대장주의 어떤 바톤을 이어받았다. 대장주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렌드, 이 테마 자체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속속들이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NFT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또 메타버스 사업,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 군집이 더 거대해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NFT 관련해가지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볼게요. NFT의 이제 잠재력에서 이 자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꼭 해드리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 블록체인의 어떤 벤처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비상장 쪽에서 어떤 투자 규모라 볼 수 있는 이 규모가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년 만에 한 9배가량 성장하면서 결국 이제 이쪽 시장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한 거죠. 뭐 엄청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분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입된 투자금은 5조 원을 돌파를 했다. 올해 들어서 670개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약 73억 달러 벤처 투자금이 투자됐다. 8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검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 쪽을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도 이렇게 폭증했고 NFT에 대한 검색량도 이렇게 폭증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NFT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NFT 컨퍼런스인 NFT NYC의 참석자는 작년 대비 참석자가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쪽이 지금 뭔가 좀 트렌디하게 폭발하는 어떤 지점, 정점일 수도 있겠죠.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왜냐면 올해 초에도 이제 NFT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주식들 보면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한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상한가 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그때 시점부터 이제 누르면서, 시세를 누르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어떤 패턴들이 좀 보여졌고, 결국 이제 준비된 어떤 종목들 시세의 어떤 발현들이라고 보여져요. 컴투스, 게임빌, 뭐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제 그때 시점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대중의 관심도가 증폭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이 트렌드의 어떤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는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2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2배 정도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은 6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 이게 이제 NFT 거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이제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인기, 관심도가 이제 이더리움의 시세로 쪽으로 간 거죠. NFT의 이제 관심도가 결국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시세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어떤 흐름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는 블록체인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는 NFT의 상승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트너의 이제 신흥 기술에 대한 어떤 하이퍼 사이클, 이 5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그런 사이클에 대한 구분을 5가지로 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실 NFT 시장은 지금 팍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키지만, 이게 실제적인 어떤 굉장한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옛날에 떴지만 수익을 내는 어떤 흐름은 10년 뒤에 이제 나타났던 걸 본다면,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가트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용 단계를 총 5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다. 첫 번째, 혁신, 기대 정점, 환멸,
깨우침, 생산 안정화 단계.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혁신, 기대 정점, 그리고 환멸, 깨우침, 생산 안정화 단계. 그래서 이제 NFT 기술은 현재 이제 이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업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요 지점. NFT가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이쪽에서 매도하고 나오긴 했지만 뭐 안전하게 이제 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 스타일은 좀 그런 거고, 어쨌든 요 구간대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꺾이고 나중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 진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중에 큰 주가 상승을 내는 그런 구간이 추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 2에서 5년 사이 주류 기술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하고 좀 굉장히 일치하고요. 지금 구간은 이제 지금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분명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 안짝으로 시세를 완전히 분출시키려는 그런 흐름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누군가 이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쨌든 차트에는 이제 그 큰 손들의 어떤 흔적들은 모두 이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왔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이루고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이제 하락 횡보시키면서 이 트렌드가 또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를 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올려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장대 양봉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오늘 상한가 같죠? 끝을 향해 간다는 거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냥 다 올려치고 정점을 만들겠다, 이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미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상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이제 큰 손이 이제 개입하고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시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옥션 3% 역시나 마찬가지 옆으로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 매집시키고 옆으로 횡보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시세 날리는 형태, 그리고 장대 양봉이 계속 출현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세가 중장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단기로 올려치고 매도하겠다, 이런 어떤 의중이죠. 그리고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컴투스의 이제 모회사죠.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왜 이렇게 내리는지에 대한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만드는 시세인데, 결국은 그 이유가 이제 나온 거죠. 그 이유가 이건 이제 게임사인데 NFT로 나중에 주가를 띄우려고 이렇게 눌러댔구나. 주가를 반토막을 만들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 신작이 약간 좀 실패했다? 이 개념으로 모회사까지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주가를 계속 누르고 낮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올렸을 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대부분 하겠죠. 거래도 터트려 주면서 이거 이제 돌리는 식으로 자전거래를 시키면서 거래 터트리고 이렇게 만들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잘 매집하고 나서 이제 대놓고 그냥 띄우는 NFT가 그냥 시장에서 주류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된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갑자기 이제 우연히 NFT가 뜨니까 NFT가 이제 갑자기 각광을 받으니까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건 준비된 거예요. 6개월 동안 누군가 작품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장대 양봉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걸 장기로 상승시키겠다 의중이 아니라, 역시나 이제 NFT는 모멘텀이잖아요. 테마고. 그래서 지금 고점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주가의 어떤 궤적을 보면 연말 내로 아마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큰손 입장에서도 양도세 회피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안짝에 시세 종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12%인데, 야, 이게 아무리 그 신작이 좀 뜨뜻미지근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가를 이렇게 내리꽂힐 만한 반토막을 낼 만한 부분까지는 아닌데, 역시나 NFT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게임들과 같이 까내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NFT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준비된 종목들이었다. 이제 뒤늦게 뭐 NHN 이런 기업들이 이제 NFT 사업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는 조심해야 될 게 이 그냥 바로 장대양봉 쳐버리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군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얘들은 그냥 중간에 도중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웬만하면 후발주는 거래를 안 하는 편이거나 혹은 한다면 이제 하루 이틀 단타 정도? 그 정도 하지. 이런 거 며칠 끌고 하다가 대장주 약간 좀 뭐 10% 조정받으면 이런 것들은 한 20%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준비를 꽤나 한 종목이죠. 매집하고 돌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 걸고 전고점 부근에 올려놨는데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절제된 거래량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NFT가 시장의 어떤 가장 주류의 어떤 테마단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상당한 종목수가 발생되면서 군집을 이루는 형태, 그리고 이제 엔터의 대장주, 플랫폼 대장주 하이브까지 NFT 모멘텀 두 나무와 같이 이제 합작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주류가 되고 있다. 근데 저는 연말 안짝으로 이쪽에 대한 이익 실현을 종료하는 게 깔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랑 궤를 좀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현재 하이프 사이클 상의 업계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에 위치해 있다. 이후 이제 주류 기술이 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2에서 5년 사이 이런 구간이 좀 거쳐져야 된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전체가 그냥 테마 따로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움직이죠. 하이브도 이제 NFT로 성과를 낼지 말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게임빌이든 컴투스든 서울옥션이든 갤럭시아 머니트리든 그렇잖아요. 지금 하겠다는 거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결국은 성공할지 말지는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진짜들이 이제 상승하는, 이렇게 가짜들은 이제 이렇게 꼬라박겠고 진짜들은 이렇게 갈 거고. 옛날에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었겠지만 뭐 그 중에 몇 개 기업만 지금 뭐 아마존 내지는 이런 기업처럼 된 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살아남고 그냥 이 기업들이 독식하면서 이 신기술에 대한 이런 엄청난 성장과 상승을 이뤄냈지,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엠파스 뭐 이런 거 이제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결국 이제 가장 기대감의 정점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해되어지고요. 역시나 이제 NFT의 이제 대장주는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변동성, 하락 변동성, 막 20%도 하락했죠. 뭐 다음 날도 막 10% 하락하고, 그 다음 날 또 10% 상승하고, 변동성이 좀 격화되는 어떤 구간대가 조금 저는 이제 부담을 느끼거나 그래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지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안정된 수익률을 계속 누적해서 그걸 복리화시키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 보거든요. 특정 종목에서 모든 걸 먹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50%씩 뭐 계좌 수익률 자체를 계속 이제 복리화 이제 누적해 나가면, 이걸 이제 한 7번 정도 성공하게 되면 계좌 자체가 17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종목에서 뭐 5배, 6배, 10배 먹는 것들을 추구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먹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복리화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정된,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한 사람과 이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리스크 테이크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 계좌의 어떤 방향, 설계, 복리를 누리기 위한 어떤 전체 전략적인 어떤 그런 대응과 선택,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도 이제 성공에 좀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게 막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뭐 팔아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전체 성과에 있어가지고는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철학이 올바르게 잡혀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그 여부가 이제 결국 전체 계좌의 어떤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특정 종목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이제 매몰되는 그런 투자 전략은 조금 좀 지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NFT 통해서도 좀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통해서 그래도 연말 복리의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하고 내년도 이제 또 준비하는 종목들을 또 모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 전략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모아나가야 되냐. 모아나간다는 거는 저점대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간다는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다 더 이제 뭐랄까 안전한 지점의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모아나가서 나중에 그거를 50%, 60%, 100%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좀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전체에 대한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여야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한 리포트 체크해드렸었는데 오늘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죠. 이재명 이제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이제 부동산 공약, 이제 건설 공약 대책이 조금 다르죠.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같지만 이재명은 이제 기본주택, 공공단의 어떤 기본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민간 개발에 좀 주안점을 둔 공급 정책,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다른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선 전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두고는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으나, 강론에서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 그리고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로 견해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궤를 좀 달리하는 정책이다.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5년 임기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목표가 동일하죠. 실현 방향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을 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역의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반면 이제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들고 나온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서 공공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이 됐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런 어떤 구도로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고, 그거를 이제 윤 후보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에서 70% 수준의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쪽에 규제 완화를 하는,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브랜드 있는 건설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더 기대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택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야권의 후보의 어떤 공약이 이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있는 어떤 건설사에 조금 더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공공단의 어떤 공급 정책은 조금 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조금 더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전략상의 어떤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건설 전체에 대한 어떤 업종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우호적인 어떤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두 후보 모두 누가 되든 공급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사이클을 좀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화이자 백신 임상 허술 데이터 진실성 의심이다. 내부 폭로 파문에서 요 기사 보고 오늘 조금 뭐랄까 뭐 놀래기도 했지만 어쨌든 백신의 어떤 효능 자체가 이제 주말에 이제 체크해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발표된 어떤 자료에서도 6개월 뒤면 이제 효능이 급감하고 뭐 절반 이하니까 절반 내외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 이게 효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백신 접종률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과연 그게 진짜 실효적인 측면에서 백신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인가 하는 저도 좀 의심이 좀 있죠, 사실. 그런 가운데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 정부 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주말에 이제 체크됐던 그 리포트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각 정부들의 이제 재정 상황이 이제 끝단에 이제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가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구간이죠. 그 부분이 이제 백신 접종률에 가장 포커싱을 두고 이제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임상 데이터 무결점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미국 의학 저널을 통해 화이자 백신의 임상 시험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이를 지적한 임상 전문가가 해고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한 경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분명히 향후에 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한 사람은 그 해고하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참 아쉬운 어떤 대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품질 관리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발견한 브룩 젠슨은 FDA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벤타비아 측은 그날 그를 해고했다. 브룩 잭슨은 이후 BMJ에 다량의 내부 문서, 사진, 오디오 파일, 이메일 등을 제공했다. 폴테커 기자는 화이자 백신이 공개한 데이터의 무결점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미국 규제기관의 관리 부실을 이제 꼬집었다 하면서 내부 폭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이 코로나 상황에 결국 이제 정답지는 아니라는 게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추후에 이제 치료제의 어떤 중요도는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항체 치료제와 이제 먹는 치료가 제가 이제 공존하면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치료제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조금 더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셀트론이 받아온 지금 약간 의구심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가장 어떤 최악의 구간대와
의심이 가장 커져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이제 승인 권고에 대한 부분이 결국 정식 허가로 이어져서 뭔가 좀 큰 어떤 수주라든지 계약이 좀 발생되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바람일 수도 있고요. 바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바닥권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 드리고 강조드렸는데요.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들 체크해드리면서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슈 시장 체크를 정리를 해봤고요.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뭐 쉽진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되게 차별화된 어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항상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